자,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이구야, 저희도 좀 몰랐어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우면서도 바람이 많이 불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아무튼 날씨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잡소리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특히 바람소리 좀 들어갈 텐데,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가 처음에 공개가 됐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타본 몇몇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테스트 개발 과정에서 타보신 분들을 제외를 하고, 언론 기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타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도 참, 굉장히 재밌고 또 좀 오묘한 차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쪽에서 잠깐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가 있구나. 왜냐면은 럭셔리하면서도 또 잘 달리는 차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랬던 차가 이제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오늘은 이 차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네시스의 GV70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시스의 GV70 부분 변경형의 스포츠 패키지가 추가가 된 모델이에요. 이 차가 공개가 됐을 때 아주 짧게 좀 보여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제네시스가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었던 그런 몇몇 가지 움직임 때문이었어요. G90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분 변경을 할 때가 됐고 세대 변경이 될 때가 다가와서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기는 한데, GV80이라든가 G8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만들었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형태로 큰 실루엣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디테일에 대한 요소들을 추가를 해주는 형태로 부분 변경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V70이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인가 대충 예상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조금 우려가 됐던 것들이 그렇지 못한 모델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80 클러스터에 있는 모델들은 다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이라든가 60이라든가 다른 모델들은 조금 다른 입장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모델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잘 팔리던 모델들처럼 기본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G70이라고 하는 차가 잘 만든 차였어요. 성능적으로는 분명 꽤 훌륭한 차였습니다. 근데 판매량이 좋았냐? 라고 하면 그러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차도 70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뭐 GV60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였으니까 조금 다르게 보더라도 이 차도 70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잘 만든 SUV로서 그런 디자인들을 유지를 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G70처럼 조금 판매가 저조한 그런 느낌들을 쭉 완전히 좀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커다랗게 변화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다른 모델들에서 선보여 왔었던 좀 첨단 기술들 혹은 디자인의 패턴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ML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의 램프가 들어가게 됐어요.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작은 램프를 연달아서 쭉 일자로 배치를 해주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조명을 쪼갤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합쳤을 때 굉장히 밝은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제네시스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두 줄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레이아웃이 시작되는 포인트로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를 한 거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줄로 쭉 이어져 나가는 그런 라인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은 요 그릴하고 좀 연결을 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릴에서 시작이 돼서 양쪽 헤드램프로 뻗어나가는 요 디자인 자체가 제네시스의 요 날개 모양 엠블럼에서 그대로 형상화가 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고를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두 줄이라고 하는 과거의 제네시스 디자인에서 현재 제네시스 디자인까지 골고루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또 같이 변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릴에도 두 줄의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G80 때도, GV80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희한하게 저희한테 그렇게 두 줄이 들어간 그릴에 차를 안 주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 거기에다가 약간 좀 다크크롬의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렇지 않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지 않은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GV80처럼 두 줄이 좀 격자로 엮여 나가는 그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디자인들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잘못 쓰면은 복잡하고요, 잘 쓰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네시스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스포츠 패키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과격한 디자인들이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도 좀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빨라야 그래도 내년이겠죠. 오는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하게 되기는 하는데, 제네시스 마그마 컨셉트, 고성능 브랜드인 마그마 컨셉트의 디자인을 조금 엿볼 수 있는 디자인들이 앞쪽에 좀 적용이 됐습니다.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그 마그마 컨셉트의 메인 컬러인 오렌지 컬러가 이 안전벨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그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에 선보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구성이 이 GV70의 스포츠 패키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첨단의 기술들이라든가 마그마 컨셉트라고 하는 고성능 브랜드의 느낌들을 조금씩 추가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웠던 점들을 이제야 해결을 해줬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해결이 됐네까지 보다는 조금 더 간결해졌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과거의 GV70들을 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보조제동등이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서 일자로 쭉 이어지도록 바뀌게 됐어요. 사실 저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항상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갈수록 늘어나고 또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하나는 빌트인 캠이고 하나는 안쪽에서 보게 되는 룸미러 카메라에 해당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지게 되면서 카메라가 조금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좀 이런 식으로 한쪽에 모아두게 되면서 굉장히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카메라마다 이 효과나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분리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합칠 수 있는 거는 또 합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쉬웠던 것들을 해결을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점이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방향제 시동 쪽입니다. 과거에 국내 판매를 했었던 모델은 이쪽에 자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다른 몇몇 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 쪽에다가 합쳐서 적용을 해줬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바뀐 포인트는 방향제 시동을 다 위쪽으로 올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었다기보다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납품이 되는 것들과 동일하게 맞춰줬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이라기보다는 굳이 나눠져 있었던 부품을 하나로 합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거를 왜 이제 와서 해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은 요 배기구 쪽과 범퍼 하단 부분 쪽이 좀 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되면서 바뀐 거지,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면은 G80이나 GV80에서처럼 꽉 막혀있는 히든 타입의 요 범퍼 디자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기구가 있는 부분에 살짝 뾰족하게 내려오는 형태의 이 디자인들이 적용이 되게 됐죠. 과거의 GV70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의 형태가 4가지 완전히 막혀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디젤 모델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완전히 동그랗게 들어간 형태, 아니면 약간 좀 크레스트 그릴을 90도 세워둔 듯한 그런 느낌, 거기에다가 약간 좀 네모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범퍼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줬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반형과 스포츠 패키지의 차이만 좀 구분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없애는, 어떻게 보면은 획일화된 형태로 좀 바꿔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70의 트렁크 버튼은 리어 와이퍼 쪽에 장착이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볼 때마다
야 이게 장난치면서 누르고 가기 참 좋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여기에다가 유지를 해주는 거는 사실 다른 데다가 배치를 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다가 넣어줘도 되기는 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카메라가 또 달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버튼의 위치도 좀 바꿔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트렁크가 안 열리네. 트렁크 공간 자체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사실 기존의 GV70도 GV80이 사실은 꽤 큰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작은 차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지, 사실 GV70 자체가 그렇게까지 작은 차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널찍한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기존의 GV70하고 동일한 이 면적을 갖고 있거든요. 동일한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얼마나 좋은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졌기 때문에 여전히 널찍한 공간들을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GV70 주행을 하면서 주행에 대한 소감과 함께 실내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 굉장히 핵심적인 것 몇 가지가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눈에 가장 확 띄는 거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안전벨트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안전벨트의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이게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을 때만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딱 이제 색깔에서도 드러나는 게 마그마 컨셉트의 색깔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이지만 제 시계줄하고도 동일한 색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의 색깔을 가지고 조금씩 좀 다양한 느낌들을 내어주는 것, 사실은 몇몇 고성능 브랜드들에서는 빨간색으로 비슷한 느낌들을 만들어 주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단가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단가의 문제 때문에 모든 차들에 적용을 해줬던 건 아니었고, 그냥 일부 차종에서 선택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들인데, 이번 제네시스 GV70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컬러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로 사서 본인 차에 좀 안전벨트를 바꾸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폴스타 같은 경우에도 듀얼 모터에 이 퍼포먼스 패키지죠, 올렌지 패키지가 추가가 되면은 노란색, 금색깔에 가까운 노란색의 안전벨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성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좀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의 포인트, 핵심적인 변화의 포인트는 사실 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27인치, 28인치 정도 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GV80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요 굉장히 길다란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기준으로 해서 요 RPM 게이지 직전까지 터치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 터치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널찍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내비게이션도 은은하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넓어 보이는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본다, 지도를 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인성 굉장히 좋아졌고, 또 조작성도 굉장히 편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게 사실은 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썬루프인데 약간의 좀 컬러가 들어간 약간 좀 짙은 틴티드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이런 생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썬루프를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 놓게 되면은 이 부분까지도 따로 썬팅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전자식으로 좀 이제 투명도를 조절을 하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고 있었죠. 이것도 그런 비슷한 것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어둡게 틴팅이 되어 있는 유리를 넣어줬기 때문에 개방감은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또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뜨겁거나 그렇지 않은 적절한 농도를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은 요거는 웬만해서는 추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앞에 오리들이 무사히 넘어갔는데 줄줄이 서 있으니까 조금 당황했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은 GV70의 인테리어 요 레이아웃에 대한 좀 설명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 이번에 출시된 거 말고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를 조금 찾아보시면은 좀 한국적인 여백의 미를 좀 강조를 한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디자인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꽤 빈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여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깔끔하게 잘 모여있고 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체로 유지를 해줬어요. 대체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요 디스플레이가 길다랗게 변경이 되면서 송풍구 같은 것들이 요 아래로 내려가는 등 약간씩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이 부분에 통째로 이제 요 공조장치와 관련된 터치 패널들이 장착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길다랗게 들어가게 되면서 송풍구를 내리게 됐고, 진짜로 송풍구와 관련된 에어컨을 조작을 하는 버튼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랜저에서 사용을 했던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그래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작겠지만 요 부분에 조금 더 검은색으로 추가가 되면서 요 메탈 부분과 또 분리되는 느낌들, 너무 심플하게 광활하게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잘 채워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 구성을 해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어떻게 보면은 외관만큼이나 굉장히 좀 변화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변화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적용이 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변화는 없어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주황색 컬러, 마그마 컬러의 안전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스티치 부분에도 이렇게 마그마 컬러로 적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전체적인 편의 장비 같은 것들은 거의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승차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편의성 같은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뒤쪽을 보는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이 됐다 정도일 것 같아요.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 차는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3.5 터보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고 AWD 사륜구동 모델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출시된 여러 모델들이 너무나도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순간 200마력대, 300마력대라는 요 숫자가 굉장히 좀 만만해져 버렸어요. 사실 실제로 타보게 되면은 전혀 만만한 수치는 아닌데, 온갖 차들이 200마력을 발휘를 하고 300마력을 발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네시스 GV70도 2.5 터보 모델을 선택을 하면은 최고 출력 304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300마력이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출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3.5 터보까지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잘 없게 되는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2.0 터보와 3.0 터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3.3이었죠 3.3 터보를 굳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었고, 그냥 2.5 터보만 해도 출력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워트레인과 선택 품목을 구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가게 될 것 같습니다. 3.3 터보 파워트레인이 안 좋은 파워트레인이라기보다는 2.0 터보로도 충분한 힘을 내줬었고, 그것마저 2.5 터보로 더 강해졌기 때문에 3.3보다 더 배기량이 커져버린 3.5 터보를 과연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3.5 터보는 출력도 그렇고 굉장히 좀 타는 맛이 납니다. 발휘하는 최고 출력이 약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kg/m. 이쯤 되면은요,
이거는 SUV에서 내기에는, 특히 2만원 SUV에서 내기에는 조금 많이 과한 출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보면은 그런 성능이 좀 과해서 이 차가 자세를 제대로 못 잡아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꾹 밟아버리면은 지체 없이 속도를 높여 나가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시 속도를 감속을 해봐도 너무 부드럽게 속도를 낮춰줘요. 그 과정 안에서 불안함이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과거에도 느꼈던 거지만 이 GV70이라는 차가 생각보다 잘 만든 차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을 해본다거나 코너를 좀 과격하게 돌아본다거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서킷 주행도 해봤거든요. 이런 차들 가지고. GV70은 항상 그런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난 편에 해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느낌들이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뭐 그래봤자 현대차의 럭셔리 뭐 프리미엄을 표방을 하는 그래봤자 현기차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막 밟아보면은 놀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이 차는, 특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들은 좀 타보고 이야기를 해라. 뭐 어떤 브랜드인지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발 좀 타보고 욕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타고 있는 게 물론 자동차긴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라 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풍이 될 수도 있고, 정면으로 맞닥 들어오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리는 역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디자인 변화가 GV70에게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G80이나 GV8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풍을 받고서 빠르게 더 시장에 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기구 쪽을 보면 특히 좀 많이 티가 나거든요. 신형 G80과 GV80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GV70도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가진 차들이 도로에 확 늘어나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GV70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막상 타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겉에서 봤을 때는 뭐 로고 때문일 수도 있고요, 브랜드 때문일 수도 있고 디자인 때문일 수도 있고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들도 있는데, 막상 타보면은 타보신 분들도 그리고 타고 계신 분들도 대체로 평가가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V70도 그런 편의 장비 같은 것들, 상품성 같은 것들을 더 끌어올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분 변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는 나쁘지 않게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네시스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 밀고 나갈 그런 타이밍인데다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GV70을 바탕으로 한 GV70 상승성 개선형의 전기차 버전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차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프리미엄 SUV들, 그런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성과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성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대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네시스 치고는 꽤 저렴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리고 더 거기에 더불어서 제네시스 차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 형태로 구매를 하게 되더라도 웬만한 편의 장비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터보의 가장 엔트리 모델, 가장 깡통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도 5,380만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의 웬만한 선택 품목들을 다 집어넣게 되면은 7,930만원? 거의 8,0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 품목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에 따른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그만큼 가격의 폭도 넓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잘 선택을 해서 이 차를 구성을 하신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개점 휴업처럼 촬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비를 맞으면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